저 같은 경우는 주법이 많이 틀어진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고칠 수밖에 없는, 이때까지 해왔던 걸 다 버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 그거를 즐기지 못하면 정말 호른이라는 악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 생활한 지는 한 지금 공부 끝나고 일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르니스트 김민성입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이 선생님이 나의 음악과 잘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는 지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라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특히 젊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서 열리는 이제 음악 캠프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름방학이나 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컨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뭐 그날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 결과는 뭐 장담할 수 없긴 한데, 나의 가능성을 많이 볼 수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이 학생을 좀 더 케어를 해서 좀 발전시키면 좀 더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플러스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유럽은, 특히 독일은, 다른 유럽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다 독일 선생님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특히나 뭐 많은 교수 선생님들이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그분들도 거의 독일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독일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독일어가 필요해요. 당연히 영어도 하면 좋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독일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시면 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곡을 준비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이 한 세 곡을 준비하니까 세 곡을 뭐 안 틀리게만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곡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꼭 생각해서, 왜냐면 개개인의 음악이 나와야 그 선생님한테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도 얘는 이걸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일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아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이 독일에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유럽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가깝기도 하고 좀 이로운 점이 많죠. 근데 하지만 한국이나 예를 들어 일본이나 뭐 아시아 국가에서 바로 오면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경력이 없기 때문에 초대장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독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턴 제도가 있어요. 독일은 독일말로 프락티쿰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턴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간접적으로 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단원 오디션을 넣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른 길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지금은 아카데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인턴의 종류지만 인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레슨도 받을 수 있고 실내악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연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해봐서 자기 이력을 계속 조금씩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 특히 엑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오디션을 치를 때 3라운드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1라운드와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협주곡을 연주하고,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오케스트라 발췌곡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가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완전 무반주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솔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했던 곡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혼자 불고 있지만 다른 현 파트나 관 파트나 다른 파트가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연주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쌓는 게 학생 때는 클래스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이죠. 오디션 시뮬레이션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겹치는 곡도 많지만 거의 오케스트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내가 이제
이제 정해야 될 게 있는데 고음 포지션이냐 저음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발차곡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협주곡도 마찬가지고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유학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겠죠. 내가 어떤 포지션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오디션을 준비하는 거죠. 소리의 질적인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는 청중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연습들밖에 없거든요. 항상 기초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연습, 그리고 뭐 리듬 연습, 그다음에 뭐 혀를 어떻게 쓰는지, 바람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 거 되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그런 연습들을 충실히 하면 나중에 정말 편안한 연주자가 되잖아요. 운동 선수들도 계속 뛸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한계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아낄 필요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거를 조절.